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해 드렸죠. 다들 보셨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자세하게 그 경위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김만배 씨가 김홍일 당시 2011년 대검 중수부장에게 먼저 조우영 좀 봐달라고 청탁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최재경으로 바뀌니까 최재경에게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봐줬다 밝혔습니다. 그걸 이제 실무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다 맡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죠. 커피 타주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지가 무슨 뭐 검사지 바리스타야? 왜 커피를 타주고 그래? 법무연수원에서, 그죠? 배우는 게 그런 겁니까?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바리스타 기술 배웠어? 왜 피의자 앉혀놓고 커피나 타주고 그래?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 추가로 윤석열 씨의 거짓말 2건을 제가 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관이가 주최한 그 대선 토론회에서 조우영 난 모릅니다 이랬어요, 윤석열 씨가. 근데 최재경 전 준수부장이 윤석열 조우영에 대해서 잘 알아.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설명하던데 라고 지인하고 대화하는 녹취록을 제가 확인했고요. 또 하나, 뭐 저축은행 수사가 뭐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지분 투자한 SPC 관련한 뭐 이런 걸 수사 집중해가지고 일반 회사,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뭐 불법 브로커가 연루된 회사, 이런 데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거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로운 내용을 하나 보도할 건데, 일단 지난 회차에서 이런 내용 제가 보도해드렸어요. 다 보셨죠?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저축은행 수사 때 빠져나갔는지 다 진술했습니다. 김만배가 대검 중수부장들에게 청탁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한테, 그 다음에 최재경 중수부장한테. 자, 김홍일 씨는 지금 어디가 있다? 국민의힘 공작정치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이라는, 예, 본인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 공작 진상규명? 국민의힘, 니들 진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보도해드렸으니까 혹시 놓치셨던 분들은 꼭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추가로 뭘 폭로할 거냐? 오늘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입으로 윤석열 씨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씨가요, 나 조우영 잘 몰라요. 예. 지난 그 중앙선관위, 네, 그 토론회에서 그렇게 밝혔죠. 예. 그런데, 최재경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랑 대화한 녹취록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윤석열이, 조우영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보세요. 핵심이 이겁니다. 김양 씨라고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과거 부회장입니다. 예. 조우영이 원래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 예, 회장의 친인척으로, 그죠? 알려져 있었는데, 김양의 심부름꾼이다. 예, 라고 최재경에게 과거에 설명을 해줬던 것으로, 예, 그죠? 예, 최재경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철수 씨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가 그렇거든요. 예. 하여튼 뭐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을 직접 수사한 대검 중수부장이었는데, 예, 뭐 퇴임하고 나서 부산저축은행 측근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고 다녔나봐. 예. 둘이 이런 긴밀한 대화를 합니다. 이철수 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김만배가, 예? 그죠? 김양 부회장한테도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라고. 예, 조우형 말고 김양한테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겪었냐. 김양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김양이 굉장히 그 목소리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변했대. 과거에 김양 씨가 10몇 억을 받은 게 있었는데, 박영수 변호사를 써서 조사를 받았더니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대. 또 커피 타주면서, 안심하세요 이랬나? 그래서 김양 부회장이 돈 받은 10몇 억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줄 알고 겁먹고 있었는데 하나도 검찰이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수 씨가, 재경이 형, 야, 형 돈이 참 좋더라, 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양한테,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철수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우형이 김양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김양의 온갖 이제 김양이 이제 수사받고 막 검찰 수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온갖 심부름을 다 했대, 조우형이. 그 얘기를 이철수가 딱 꺼내니까 최재경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 듣는 얘기처럼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조우영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조우영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철수 씨가 되레 놀라. 윤석열이 그런 말 했어? 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최재경이 중수부장이었고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윤석열 주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우형에 대해서, 조우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서 뒷돈 받고 뭐 브로커짓 하고 뭐 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최재경에게도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조우형 모르는 사람인데요, 윤석열이 대선 토론에 나와서 이럽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분 수사 대상도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기소해요? 야,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자, 계속 읽어보죠. 그래서 이철수 씨가 놀라가지고, 윤석열이 그런 말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근데 그 당시에 조우영이 김양한테 하도 다급하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구속돼도 나도 좀 빼줘라. 변호사 좀 붙여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김양 씨가 재판 받을 때, 예, 그때 변호사가 이인규였어요. 예. 그래서 김양이 이인규를 통해 가지고 맹머시기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대. 예. 근데 조우영은 그 사람을 안 쓰고 박영수 변호사를 썼대. 그게 신의 한 수였대. 예. 그렇게 이철수 씨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가 무슨 역할을 검찰 수사 때 다 해왔는지 이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대화를 보니까. 예. 이런 어마어마한 그 대화 녹취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네. 윤석열 검사는 조우영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조우영 씨가, 김양 부회장의 심부름 역할까지 한 건 왜 파악한 거야? 네. 자, 제가 벌써 이거 몇 차례 설명드렸어요. 리포액트, 제가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 공소장, 예, 확보를 했어요.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부 이과장이 조우영 씨의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에? 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시행사, 건축 시행사예요. 재개발 시행사 세움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불법 뭐 대출 해준 거 뭐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움에 불법 대출한 사람들을 다 기소해버렸어. 근데 여기가 이 세움이 조우영 씨가 아주 맹활약하고 있던 곳이거든.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2010년 말에 10억 원 이상 이게 돈 받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선 수재와 배임 협의로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움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조우영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 왜? 세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오고 가고 이런 걸 다 확인했겠지. 근데 그 세움이 조우영 씨한테 돈 주고 뭐하고 이런 걸 몰랐을까? 모르면 멍청한 거지. 대검중수부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예. 진짜 무슨 도려내듯이 조우형만 딱 빼준 거야. 조우형만. 세움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 자체가 조우형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바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검찰이 2015년인가 그때 다시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예, 결국은 조우영 씨가 기소됩니다. 예. 정말 이런 내용들을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니야 윤석열 조우영 잘 알아.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던데 김양 심부름꾼이었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씨 조우영 모른다는데 최재경 씨는 전혀 다른 얘기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얼른 해명하세요. 그리고 요것도 해명하세요. 수사에 협조할 테니 조우형만 좀 잘 봐주세요. 김만배가 청탁했다라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참 언론들이 좀 답답한 게요. 왜 이 정도 녹취록을 이미 갖고 있을 텐데 좀 주변부만 계속 보도를 하고 그래. 하여튼 그나마 JTBC가 요거 정도는 보도를 잘했습니다.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를 조우영이 영담처럼 얘기하더라. 이게 어제 보도인데 JTBC
너네 그 남욱 피의자 신문조서 안 갖고 있냐?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냥 줄게. 허재현 언급 안 해도 돼. 예. 리퍼액트 군소 언론이니까 니네 무시하고 싶지. 솔직히 그렇잖아.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녹취록 다 줄게. 피의자 조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해. 커피만 타준 게 아니야. 아무튼 JTBC가 그나마 좀 낫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우용 씨가 이제 커피만 마시고 내려왔다.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조우용의 측근들을 좀 만나봤나 봐요. 잘했네. 근데 조우용을 만나야지. 조우용 뭐 잠적했어? 왜 측근들만 만나? 조우형 회사 관계자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조우형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 예? 첫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완전히 거의 뭐 패닉에 빠졌어요. 나한테 전화가 오고 자기 나름대로 동네방네 연락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정관을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잘했다. 이렇게 대화했대요. 네. 아이고. JTBC가 그나마 나아요. JTBC, 예. 남욱 변호사가, 예. 피의자 조서, 그, 검찰에서 쓴 거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면 연락 주세요. 자, 그냥 드릴게요. 예. 주변부 만난 것도 잘했는데, 예. 그냥, 피의자 조서를 그냥 한번 보세요. 남욱이 그냥 다 밝혔어. 김만배가 로비했다고. 자,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씨가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만 그죠? 수사 안 했냐? 다른 회사들은 다 수사해서 그죠? 기소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일반 사건은 우리가 당시에 수사를 안 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차명으로 만든 SPC 회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었고 일반 회사들의 불법 대출은 우리가 수사를 안 했었다. 그 일반 회사라는 거는 조우형 씨가 연루돼 있는 일반 회사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 즉 SPC가 아닌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우형도 몰랐고 일부러 봐준 거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SPC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도 두 건이나 찾아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제가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거짓말했어요. 일단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왜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자,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언론들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수사 공소장을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아마 윤석열 씨는 생각한 것 같아요. 워낙 오래전 사건이니까.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수사건은요, 우리 한겨레 당시 기자들의 특종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한겨레 출신 기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 금방 입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갖고 있었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윤석열 씨가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진희님 고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예, 이걸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갖고 있어요. 샅샅이 분석을 했어요. 예, 샅샅이 분석을 해가지고 자 봅시다 여러분. 당시 민주당 쪽에서 이런 그 보도자료 비슷한 걸 냈었어요. 윤석열이 거짓말했다. 아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 너 봐준 거 맞다. 일반 대출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아니에요. SPC 지분 투자 사건 말고도 일반 회사에 대한 사건 2건이나 기소하셨던데 주식회사 세움, 송유산업개발. 그래서 민주당의 이 말이 맞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공소장을 주말 내내 다 읽어봤어요. 좀 몇십 페이지짜리라 좀 힘들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원래 경제, 뭐 부동산 범죄 뭐 이런 게 일반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 그걸 보니까 아까 그 뭐 SPC 관련한 배임건에 대해서만 뭐 수사 대상이었고 일반 법인은 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일반 법인은 뭐냐면 민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그런 법인을 말하고요. 특수법인, 그러니까 SPC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과 상법이 아닌 그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그래서 설립 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제 불법 대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몇 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13건을 총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 대출건이라든지, 뭐, 아무튼 서울 독산동 상가 분양사업 대출건이라든지, 갤러리 사업 대출건, 부산 문영동 개발사업 대출건, 순천 왕지동 개발사업 대출건, 서울 가산동 개발사업 대출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총 13건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제가 이 각각의 건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윤석열의 말처럼 대부분은 이 특수목적 법인,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본인들이 차명으로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지들 회사인데 다른 회사인 것처럼, 그죠? 꾸며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막 돈을 빌려주게 해. 그래가지고 막 재개발, 그죠? 사업 같은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막 그럽니다. 다른 회사에 돈 꺼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지들 회사인 거죠. 차명으로 갖고 있는. 그거를 윤석열이 집중해서 수사했다. 일반 회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건 특수목적법인 수사 맞고 2번 서울 독산동 상가 분양사업 대출건에서부터 윤석열의 거짓말이 나와. 이거는 일반 회사예요. 부산저축은행 경영주 김양의 차명회사가 아니라 김효석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송유산업개발이 있는데 여기다가 재무상태 검증 없이 대출을 해줬어요. SPC 아닙니다. 이거는. 갤러리 사업 대출권은 SPC 회사예요. 차명으로 법인을 세워가지고 부산 문영동 개발 사업도 박연호 등이 차명으로 정우종합건설을 세워서 역시 SPC 이런 걸 세워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하게 하고 순천 왕지동 개발 사업 대출건도 박연호 등이 차명으로 SPC 폴카를 세워서 돈 빌려주게 하고 서울 가산동 개발 사업 대출건도 역시 박연호 등이 차명으로 SPC 코츠 D&D를 세워서 부산저축은행이 돈 꺼주게 하고 서울 당산동 개발 사업 대출건도 박연호 등이 차명으로 SPC 레드빈을 세워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부산 문현동 개발 사업건도 박연호 등이 SPC 1위건설을 세워서 이거 대출하게 하고 대전 관저지구 개발 역시 박연호 등이 차명으로 SPC 1위건설을 세워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의정부 가능동 개발 사업 역시 박연호 등이 SPC 가능도시 개발을 세워 부산저축은행이 회사에 대출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 요게 이제 또 윤석열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세움 있잖아요. 이거는 세움은 SPC가 아니야. 박연호가 차명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 회사예요. 그냥 일반 회사인데 누가 활약하고 있다?
조우형이 활약하고 있는 건축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알선 대가로 조우형이 막 10억 얼마 받고 막 이랬던 아주 나쁜 회사예요. 이건 일반 회사입니다. 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세운 SPC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짓말한 겁니다. 예. 이것도 수사 다 해놓고는 뭘 안 했다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SPC 그죠? SPC 뭐 이런 것들 세워가지고 차명으로 회사 경영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돈 꺼주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수사해서 그죠?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그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뭐 세움이라든지 이런 조우형이 활약한 회사의 존재 이런 거 잘 몰랐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이 설명을 한 겁니다. TV 토론회에 나와갖고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총 2건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해명이 맞습니다. 민주당 해명이 맞고 그리고 제가 그 뭐시기냐 아무튼 뭐 국민의힘도 반박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2건의 일반 회사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수사를 했다고 민주당을 주장하는 거냐? 이재명 씨는 그런 주장을 왜 하냐? 반박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 세움은 누가 봐도 불법으로 점철된 회사인 거 누가 봐도 다 안다. 뭐 어쩌고 국민의힘이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자살골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국민의힘 아저씨 세움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조우형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예요. 그런 보도자료 내면 니네들이 손해야. 자, 아무튼 네. 윤석열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조우형 나는 모른다. 조우형이 활약했던 세움은 그죠? 나는 존재도 잘 몰랐다. SPC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그죠? 주관하는 공직 그죠?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수사 받으셔야 되겠네요. 윤석열 씨. 태고로즈만 언어재현 기자님 물결표 진짜. 아이고 태고로즈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외롭고 배고프고 뭐 저를 놀리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간신히 버팁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일반 회사 대출건 그 2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죠? 마치 수사를 안 한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소장 내용을 요것만 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유일선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흔적들이 있다.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 회사 그 위에 거 보세요. 송유산업개발이라고 써있죠. 부산저축은행은 피고인 김양의 지인인 김효석이 운영하는 송유산업개발이 모모에서 추진 중이던 뭔가에 대출해주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움에 대해서 잘 보세요. 세움은 조우형이 활약하던 회사예요. 근데 세움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그냥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세움에 대출해줬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조약돌님 감사합니다. 송유산업개발은 김양의 지인인 김효석이 운영하는 송유산업개발이라고 딱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써놔. 근데 세움은 조우형이 활약하고 있는 회사인데 조우형의 조자도 없어. 그래서 다른 뭐 열 몇 건들 제가 다 살펴봤어요. SPC 그 세운 것들 있잖아. 그거
누가 세우고 누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고 다 써놨어 공소장에. 이 회사들의 존재, 이 회사들이 누구의 그죠 회사인지 다 써놨다고 공소장에. 근데 이 13건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회사 중에 주식회사 세움에 대해서만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냥 덜렁 세움이야. 왜 그랬을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네. 조우형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조우형에 대해서만 유독 그죠? 뭐 드러내듯이 싹 빠져. 공소장에서 정말 신기할 정도야.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씨, 기자들이 이거 안 갖고 있는 줄 알았지? 다 갖고 있었어, 내가. 수사 받으세요.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거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 고개 푹 숙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이유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다간 책임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려. 다시 보실래요? 여기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그죠? 아무 얘기 안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죠. 책임질 얘기를 싹 피해가는 겁니다. 아주 능구렁이 같아. 그리고 조우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버리고.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1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야?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저씨, 최재경이 다 풀었어. 네가 조우영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던데. 자, 아까 방송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경 씨의 녹취록을 제가 다 확보했어요. 윤석열이 조우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다. 김양의 심부름금이라고 얘기하던데. 자, 그리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것들은. 언론들 너희들이 문제야. 윤석열과 이재명이 무슨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버리면 어떡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중도층들은, 이 생업에 바쁜 사람들, 이런 거 허지연 TV 뭐 제대로 누가 알기나 해? 중도층들은 그냥 다 낚이는 거 아니야. 아까 뭐 여론조사 보니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50% 정도 나오던데, 그나마 한 35% 정도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35% 정도는 진짜 간신히 정신 차린 거야. 나머지 50%는 여전히 다 낚이고 있어. 언론 너희들이 문제야, 이 자식들아. 갑자기 화가 나네.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아휴, 아무튼 뭐, 갑자기 화가 나네. 자, 또 화가 나는 보도가 하나 있어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뭐 대장동 녹취록을 새로 공개했다. 이러면서 어제 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것도 완전히 흑색 선전입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뭐 이재명이 뭐 1,000억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읽히잖아. 딱 이 제목만 보면. 잠깐 브리핑 해드리면, 어제 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영학 회계사랑 남욱 변호사랑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대. 그래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그죠? 얘기를 하는데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포장해서 시장님에게 던져만 주면 돼. 시장님도 그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했다.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그것만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야. 와, 이걸 딱 보면 뭐야, 이재명이 1,000억 갖고 와, 이런 얘기한 거처럼 읽히잖아. 1,000억만 주면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대장동 니들이 알아서 다 해. 뭐 이런 말처럼 읽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흑색 선전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2013년 4월 17일 통화 녹취입니다, 여러분. 2013년. 이거 대장동 개발 시작도 하기 전이에요. 에?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에? 이재명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막 노력하던 때예요. 그때까지는 유동규가 이재명의 옆에서 그 지역에서 방귀 꽤나 끼던 사람이니까 이재명에게 영향력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재선에 성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유동규가 뭐 이재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심 본인의 2,000원. 어떤 그 가치를 막 과대포장하고 다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던 시기예요. 2013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성남시장 설득할 수 있어. 시장님도 1,000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라고 뻥 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성남시 그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한 설계, 그리고 환수는 얼마 하고 민간업자들이 얼마 가져가고 설계 내가 다 했다라고 성남시장이 인정하고 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대충 이 설계 방식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던져만 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던져졌을 수도 있어. 어쩌라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마치 1,000억 원만 있으면 돼, 시장님에게 던져만 주면 된대,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대장동 나 관심 없으니까 다 해,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장동 개발이 끝나서 초과 수익을 놓고 이 대장동 범인들이 무슨 노래방인지 어딘가에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50억 클럽에 어디 나눠주고 뭐하고 이런 대화는 언제 했냐면 2013년이 아니고요, 2020년이에요. 에? 거기엔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와. 그래서 이 2013년에 이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무슨 1,000억 가져와, 니네들 알아서 대장동 개발 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흑색 선전을 하고 있어.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바보같이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 얘네는. 그냥 김은혜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냥 팩트 확인도 안 하고 2013년 당시가 어떤 시기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써놨어, 기사들을.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 조금이라도 부패에 연루돼 있으면 제가 손가락이라도 잘라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사 무조건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뭐 1,000억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한테 돈 갖다 준 그 돈이 아니라 그 지주작업, 대장동 지주작업 마무리하는데 한 1,000억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1,000억 정도 그때 들었거든. 제가 다 리포액트에서 설명해드린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가져온 돈이 한 1,100억인가 그 당시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0억만 있으면 된다는 건 이재명에게 그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대장동 지주작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 2013년에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지주 작업을 한창 마무리하던 시기거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진짜 딱 1,100억쯤 돼요. 그 돈을 마련하는 데에 그죠? 조우영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부산저축은행에서 딱 조우영만 딱 빼준 게 윤석열이고 만약에 윤석열이 조우영 잡아들였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당장 그 1,100억 회수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과 수익 배분을 놓고 김만배 일당이 노래방 회의한 건 2020년 10월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 거짓말. 우리는 당연히 속지 않죠. 그런데 생업에 바쁜 국민의 30%에서 50% 정도는 국민의힘이 그냥 뭐라고 떠들건 그저 검증 없이 언론이 받아쓰기 한 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나쁜 놈, 윤석열도 나쁜 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내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대선판에 개입해서 대놓고 윤석열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40%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더 노력합시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잘 치릅시다. 허재영 기자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